안녕하세요. 멍실맘이 오늘 불금이에요? 불닭 먹는 날인가요? 금요일 3월. 3월도 벌써 이렇게 된 거예요? 19일? 와, 빠르네요. 슬슬 시간도 빠르고 너무너무 빨리 가요. 안타까워요. 봄은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오늘 가면산장 살인사건은 거의 맞춰가는 것 같아요. 빨리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모든, 뭐 어떤 교양이나 시사나 그런 것들도 많이 읽어봐야겠어요. 요즘에는 너무 소설만 읽다 보니까 제가 소설을 좋아하니까 교양에는 정말 맹해가지고 교양 서적도 좀 들춰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이어나갈게요. 바빠서. 두 번째로 전화벨이 울린 것은 밤 10시가 지났을 무렵이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3번 벨이 울리다 멈추고 나서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진이 거침없이 수화기를 들었다. 어디까지 왔지? 응, 바로 이 근처군. 그래, 인질은 전원 한 곳에 모여 있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지. 지금 당장은 별다른 꿍꿍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가 인질 쪽을 힐끔 돌아보았다. 뭐? 그래? 하긴 그렇군. 어떻게든 해볼게. 수화기를 내려놓은 진이 이번에는 다구에게 말했다. 2층에 올라가서 침대 시트를 2-3장 벗겨와. 뭐하게? 가져오라면 가져오면 되지. 다구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진은 다카유키 쪽으로 몸을 돌렸다. 이제 곧 우리 파트너가 올 거다. 환영할 준비를 해야겠어. 샴페인이라도 터뜨려야겠다는 건가? 도시아키가 말했다.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러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파트너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체질이라서 말이지. 다구가 둘둘만 시트를 안고 내려왔다. 진이 시트 한 장을 펼치더니 그 한쪽 끝을 입으로 문 다음 두 손으로 쫙 찢었다. 자, 다구 이걸 프로프처럼 꼬아서 이 사람들을 묶어. 묶어서 어쩌자는 건가? 노부이코가 물었다. 인지랑 원래 묶여 있어야 하는 거잖아. 지금까지 너그럽게 봐줬단 말이야. 하지만 안심하라고 귀와 입까지는 막지 않을 테니까. 다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손과 발을 묶었다. 힘껏 묶은 탓에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 조각을 가지고 모두의 눈을 가렸다. 좋았어. 이제 준비가 끝났군. 진이 만족스럽게 말하는 소리가 다카요키 귀에 들렸다. 다른 사람들이 상태를 전혀 알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손발이 자유를 빼앗기는 것보다 시각을 잃는 쪽이 훨씬 불안감을 조성하는 법이다. 우리를 어떻게 할 생각인가? 이번엔 노부이코의 목소리였다. 어떻게 하기는 그냥 거기 꼼짝 않고 있으면 돼. 그동안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갈 거니까. 인질 한 명을 데리고 말이지. 누굴 데리고 갈까 생각 중이야. 나를 데리고 가기나 다른 사람들에게 손대지 말고. 오호, 별장 주인으로서의 책임감인가? 집어치우라고 그런 건. 진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들은 아마도 아스코를 선택할 것이라고 다카유키는 판단했다. 젊은 여자를 데려가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상황이 이러니 다루기 쉬운 사람을 고를 것이다. 헤드에서 빛이 다가오고 있는데 다가오의 빛이 들렸다. 조금 멀리서 들리는 것은 그가 창가에 서서 바깥을 살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곧이에 엔진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별장 바로 앞에서 멈추는 것 같았다. 후지차야, 생각보다 빨리 왔는데? 진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현관 벨소리가 들리고 쿵쿵거리는 발소리도 들렸다. 다구가 현관으로 나간 모양이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에 이어 여러 사람이 발소리가 라운지 쪽으로 가까워졌다. 아무도 본 사람은 없겠지? 진이 묻는다. 그렇군. 하기야 내가 그런 실수 할 리 없겠지만. 진이 말로 미뤄 후지라는 자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듯 했다. 이번에는 발소리 하나가 다카유키 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무언가를 점검하듯 주위를 맴돌았다. 후지 발소리라고 다카유키는 생각했다. 일이 복잡하게 돼 있어.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별장에 들어보니 이렇게 바글거리고 있더라고. 계획이 다 뒤뜰고 말았어. 진이 그렇게 투덜거리더니 다시 말투를 바꿔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니 후지 계획을 트집 잡는 건 아니야. 이 인간들이 언제 별장을 사용할지는 후지 너도 몰랐을 테니까. 다만 나와 다구가 좀 당황했다는 걸 말하고 싶었을 뿐이야. 게다가 살인까지 벌어졌고.
다가온 목소리였다. 그래, 그게 제일 큰일이지. 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죽인 놈이 다 있다니 말이야. 전화로 얘기한 그대로야. 그리고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다. 식당 쪽으로 가는 듯했다. 거기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신은 아직 방에 있어. 진이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래? 범인이 누군지 아직 몰라. 자기네들끼리 여러 가지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아무것도. 그래, 그렇다니까. 이 기묘한 상황에 진이 의지했던 파트너도 상당히 난감해하듯 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수근거리는 기척이 느껴졌다. 그래, 우리와는 관계없는 일이니까 한 시라도 빨리 나가는 게 좋겠지? 진이 말라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누가 한 명을 인질로 데려가야겠지? 누구를 데려갈까? 여자? 그래, 당연히 여자지. 다시 일랭이 발소리가 다가왔다. 인질로 데려갈 만한 인물을 물색하려는 것 같다. 그때였다. 후지라는 사람에게 할 말이 있는데 노부익고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카유키 바로 옆에서 누군가가 걸음을 멈췄다. 뭐지? 그렇게 되물을 사람은 진이었다. 당신을 인질로 데려가라. 뭐 그런 말이라면 해봐야 소용없어. 우리는 이런 일에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 말은 하지 않겠네. 실은 거래를 하고 싶어서 말이야. 거래? 미안하지만 자넨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네. 나는 후지라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리더 같으니 말이지. 딱히 리더가 있는 건 아닌데 하수 취급을 받은 것이 못마땅한지 진이 언짢은 목소리를 말했다. 그리고 후지도 다 듣고 있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용건이나 말하라고. 그러자 노부이코가 잠시 틈을 두었다가 말을 꺼냈다. 실은 인질에 대해서 거래하고 싶다네. 자네들 우리들 중 누군가를 인질로 데려갈 속셈인 모양인데 그건 자네들에게도 안전한 방법이 아닐 걸세. 사람들 눈에 띄기도 쉽고 민첩하게 움직이지도 못하겠지. 그런 건 다 알고 있어. 인질을 어디서 풀어주냐는 것도 문제일 거야. 또 물론 눈은 가리겠지만 인질이 사소한 것 하나라도 기억하고 있으면 그걸 실마리로 경찰에 자네들 냄새를 맡을 수도 있어. 그런 우려가 있을 시에는 진이 목소리와 함께 뭔가를 톡톡 두드린 소리가 났다. 우린 나름의 방법을 사용할 거야. 당신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지. 죽이면 그만이라는 뜻인가? 그건 마지막 수단이 되겠지. 그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 있네. 그래서 거래를 하자는 거야. 우리가 무사히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이야? 물론이지. 우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인질로 데려가지 않았으면 하네. 그럼 누구를 데려가는 거지? 짜증스러운 목소리였다. 하지만 노부이코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낮고 침착한 목소리를 말했다. 유키에를 데려가게. 뭐라고? 진뿐 아니라 도시아키가 기도도 동시에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 다카유키도 한마디만 입을 열 뻔했다. 이봐, 당신 제정신이야? 죽은 사람을 인질로 데려가서 어쩌라는 거야? 그래봐야 이역도 무엇도 안 될 텐데. 진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 말했다. 자네들이 인질로 데려가는 목적은 우리 신고를 늦추려는 거 아닌가? 유키에만 데려가도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거야. 우선 이렇게 하지. 자네들이 데리고 간 사람은 죽은 유키에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키에야. 그런데 그녀가 자네들이 비밀을 알아버린다는 바람에 도주 중에 죽어서 시신을 유기한 것이다. 이봐. 진이 웃음기를 띤 목소리 말했다. 어떻게 그런 뻔뻔한 소리를 살인죄까지 우리에게 덮어씌우자는 거야?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 노부이코가 타이레즈 말했다. 자네도 지금까지 우리 대화를 들었으니 잘 알 테지. 유케이를 죽인 범인은 우리 중에 있을 확률이 높네. 그런데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모리사키가 이 신용에 오점이 남아. 나아가서 모리사키 제약의 이미지도 큰 타격을 입게 되겠지. 따라서 우리로서는 유케이 살인 사건을 어떻게든 은밀하게 처리하고 싶네. 그러자면 자네들이 인질로 데리고 다니던 그때 살해했다는 상황을 만드는 편이 가장 의심을 덜 받는 방법이지. 경찰에서 믿을 거야. 그렇게 하면 당신들이야 좋겠지만 우리에겐 좋을 게 뭐가 있어? 과연 그럴까? 자네들이 시선을 가져다가 죽이면 한다면 세 사람이 안전하니 확보될 때까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네. 무슨 소린지 알겠나?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쪽 역시 자네들이 경찰에 잡히면 곤란해. 다큐는 노부이코의 책략에 혀를 내둘렀다. 과연 그렇게만 된다면 인질로 누군가를 보내지 않아도 되고 유케의 죽음에 대한 진상도 묻어버릴 수 있다. 노부이코로서는 강도에게 감금당했다는 사실이라면 몰라도 살인 사건만큼은 절대로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 진을 비롯한 강도들이 이 엉뚱한 제안에 당혹감을 느끼는 눈치였다. 아무 대답을 못한 채 눈동자를 굴리며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그런데 방해 공작을 뜻하지 않은 방향에서 들어왔다. 아버님, 저는 사건을 은폐하지 않는데 반대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 범인을 밝혀내고 진상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한 사람은 게이코였다. 그런 그녀에게 노부이코가 말했다. 범인이 경찰에 체포되는 것만 해결된 것은 아니야. 세상에는 감추고 우리 힘으로 다시 진상을 추적하면 되지 않겠니? 하지만 너와 이런 풋내나는 토론을 벌일 생각은 없다. 내게는 지켜야 할 것이 많아. 너는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두 사람 간에 그런 대화가 오가는 사이 후자와 의논을 했는지 진이 다가서 말했다. 나쁜 자는 아닌데 우리 쪽에서는 안심할 수가 없단 말이지. 도중에 당신네들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 우리가 여기서 나간 후에 결국 모든 것을 공표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면 골치 아프단 말이야.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에 내가 보장하지. 당신이 보장하는 것만 가지고 과연 믿을 수 없어. 저 여자는 반대하자잖아. 저 여자란 케이크를 두고 하는 말인 듯했다. 그리고 이 말은 안 해도 당신 방침에 반대하는 자가 또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책임지고 전원을 설득하겠네. 자네들 배신한 일은 없을 거야. 우리에게 그 말을 믿으라는 건 무리야. 제발 부탁일세. 나를 믿어줘. 나로서도 살인사건만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야 하네. 지금이야 무슨 말이 못하겠어? 진이 꿈쩍하지 않자 노비꾼은 입을 다물고 말했다. 그래서 결국 포기했나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잠시 후 그가 다른 얘기를 꺼냈다. 물론 이쪽이 약점을 쥐고 있는 게 자네들에게는 필요한 일이겠지. 노비꾼가 목소리를 조금 낮춰 말했다. 그러니까 인지를 데려가겠다는 거잖아. 그게 바로 약점을 쥐는 거지. 인지를 어디까지 데려갈 건가? 끝까지 데리고 다닐 수는 없는 일 아냐. 결국은 자네들 손을 떠나게 될 것세. 그 인질이 안부가 확인되는 시점에 반대로 우리가 자네들이 약점을 쥐게 되는 거지. 약점을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진이 비웃듯이 물었다. 당연히 자네들이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경찰에 얘기하겠지. 자네들이 인상착의, 그리고 진, 다구, 후지자면 호칭. 어제 실컷 지키러봐. 그 정도 실마리로 경찰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거점 구경만 하겠군. 진이 장난스럽게 하는 말을 무시한 채 노비꾼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동료 중 한 명이 은행의 내부 사람이라는 것까지 말해도 괜찮겠나? 과당. 무언가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아마도 의자일 것이다. 후지가 놀라서 일어서는 바람에 의자가 넘어지지 않았을까? 다카유키는 그렇게 생각했다. 아니 후지 내가 말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우리 대화를 듣고 멋대로 짐작한 것일 뿐이라고. 후지라는 인물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다카유키는 눈에 보이는 듯했다. 진이 당황하고 있다는 게 증거이다. 그들이 다시 수군거리며 뭔가를 의논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한참 길게 느껴졌다. 정말 그럴 생각이세요, 아버지? 옆에서 도시학교가 속삭였다. 물론이다. 너도 협조해다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까지 숨겨요? 일본 경찰이 만만치가 않단 말입니다. 유케가 이 별장에서 유키 살해당했다는 건 금방 탄로날 일이라고요. 걱정 마라. 탄로나지 않을 거다. 이런 상황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으리라고는 경찰도 생각지 못할 거야. 하기야 경찰 아니라 그 누구라도 믿지 못할 얘기죠. 마침내 발소리가 다가왔다. 결론이 난 모양이다. 어떻게 되었나? 나 거래를 하겠나? 노부이코가 대답을 재촉했다. 미안하지만 그 거래에 응하지 않기로 했어. 그렇게 대답하는 진이 목소리에서 지금까지 하는 딱딱함이 느껴졌다. 왜지? 거래에 응하는 게 자네들로서는 최선일 텐데. 상황이 달라져서 그보다 더 확실한 길을 선택하기로 했을 뿐이야. 확실한 길? 그래, 당신애들 모두를 죽이는 방법이지. 몇 초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닭갈기도 그렇지만 다른 인질들도 너무 놀란 나머지 할 말을 잃은 것이다. 반면에 지는 인질들이 그런 애처로운 반응을 지르고 있을지 몰랐다. 어떻게 그럴 수가? 농담이겠지? 기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 됐지만 농담이 아니야. 여러 가지로 의논해봤는데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결론이 났거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죽일 필요까지는 없잖아. 너희들 얘기는 남에게도 하지 않을게. 약속해. 제발 죽이지만 말아줘. 기도는 거의 울먹이면서 애원했다.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가 그렇게 비참하게 구는 덕분에 다카유키와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냉정을 되찾았다. 7명을 다 죽이겠다는 말인가? 다카유키가 물었다. 응, 그런 얘기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긴 하나? 만에 하나 잡혔을 경우 너희 셋 다 사형이야. 대답이 들릴 때까지 잠시 틈이 있었다. 진이 후지와 의논하고 있다가 다카유키는 생각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한 결정권은 후지가 쥐고 있는 것이다. 잡힐 리 없지. 마침내 진이 말했다. 안 잡히기 위해선 당신들 전부를 죽이겠다는 건데 게다가 잡힌다고 해서 다 사형을 당하는 건 아니야. 반성의 빛을 보이면 변호사들이 잘 알아서 해주거든. 미쳤어? 개코가 외쳤다. 당신은 인간이 아니야. 어쩔 수 없잖아. 진이 그렇게 말했을 때 누군가가 갑자기 울음 떠들였다. 아스코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뒤에 찰싹하고 뭔가를 때리는 소리가 나더니 그녀가 헉 소리를 내며 울음을 그쳤다. 진이 목소리는 다른 방향인 걸로 봐서 후지가 그녀의 뺨을 때린 건지도 몰랐다. 시끄럽게 굴지 마! 후이지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진이 소리쳤다. 무슨 수를 써야겠다고 다카유키를 생각했다. 후지는 생각보다 잔인한 인간이다. 전원을 죽인다는 방심도 후지가 세웠을 것이다. 모두 죽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죽일 작정이지? 도시학계가 물었다. 그러자 잠시 또 틈이 생겼다. 소곤거리는 진이 목소리가 들린다. 후지에게 무슨 지시를 받고 있는 듯했다. 그런 걸 당신 애들에게 말할 필요는 없지. 걱정하지 말라고. 한 명씩 죽이는 잔인한 짓은 하지 않을 테니까. 다 함께 묻어주지. 묻어? 다고 후지 차에 휘발유가 있대. 가서 가져와. 휘발유? 불을 지를 생각인가?
도시학기가 묻자 진이 헛기침을 했다. 긍정인 것이다. 아스코가 다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모리사키 씨, 당신 잘못이야. 당신이 괜한 거리를 하자고 해서 이런 일이 이렇게 된 거라고. 잠자코 있었으면 인질 한 명으로 끝날 문제였는데. 기도가 마구 악을 썼다. 죽음을 눈앞에 두자 이성을 잃은 것이다. 자신이 인질이 되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인식 때문에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내놓고만 있었다. 잠깐 후지 너에게 말한다. 다시 한번 아버지가 제안한 거래를 생각해보지 않겠나? 구미가 당기기는 할 텐데. 도시학기가 필사적으로 말했다. 그건 이미 끝난 얘기야. 당신 애들이 후지 신원을 눈치챈 이상 살려둘 순 없어. 우리가 그걸 경찰에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나? 아버지도 말했지만 시신을 가져가는 이상 우리도 너희가 잡히지 않기를 바랄 거야. 우리 목을 스스로 조르는 짓은 하지 않는다고. 후지는 그 말을 못 믿겠다는군. 믿을 만한 재료가 없다고 말이야. 대답은 진이했지만 이제야 후지 이사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었다. 재료가 없으니 그 거래에 응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도박해야 도박이 무서운 건 아니지만 위험성이 높은 대신 얻은 게 별로 없거든. 경찰에 늦게 신고한다는 정도로는 거래에 응할 수 없지. 그러면 당신애들 모두를 죽이고 여기서 나가는 것이 편이 훨씬 간단해. 그때 다가 돌아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휘발유 냄새가 희미하게 코끝을 스쳤다. 수고했어, 진이 말했다. 굳이 어떻게 뿌리면 되지? 다가 물었다.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 지시를 받은 모양이다. 그래, 알았어. 라운지 주위에 쭉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끼얹고서 불을 붙이라는 거지? 그래야 확실하니까. 진이 그렇게 말한 직후 액체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동시에 휘발유 냄새가 라운지를 가득 채웠다. 살려줘. 기도가 일방적으로 외쳤다. 잠깐만 기다려줘, 오지. 아직 여기 있지?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도시학기가 다급하게 말했다. 이미 늦었어, 포기해. 아무튼 들어봐. 당신은 조금 전에 없는 게 없다고 했어. 하지만 여기서 우리 모두를 죽이는 것보다 나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방법도 있잖아. 순간 정적이 덮쳤다. 고조 진이 다고 중지라고 외쳤다. 무슨 거짓말을 하겠다는 거지? 진이 물었다. 어떤 것이든 범인은 한 사람. 키가 크고 젊은 남자였다고 할 수도 있고 외국인이었다고 말을 증언할 수도 있어. 아무튼 너희들 쪽이 유리하게 거짓말을 해주지. 잠깐 기다려봐. 발소리가 식당 쪽으로 향했다. 도시학기 제안이 강도들에게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듯했다. 이런 꼴을 당하고도 그들을 비호하라는 말인가요? 개코의 물음에 비난하듯 울림이 담겨 있었다. 살기 위해서야. 아까 아버지도 말씀하셨지만 풋내 나는 의견을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 두말 말라는 것이었다. 읽고 진이 돌아왔다. 애써 의견을 제시했는데 미안하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조건을 받아줄 수 없겠어. 이번 사례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니까 말이야. 게다가 시신을 끌고 다녀봐야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하지만 우리가 살인사건을 숨기고 싶어 한다는 걸 알잖아. 그건 그렇지만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약점을 쥐었다고는 할 수 없지. 도시학기는 말문이 막혔다. 그 틈을 노린 듯 진이 덧붙였다. 단 범인을 확실하게 밝혀낸다면 생각해보기로 하지. 그렇다고 반드시 살려준다는 약속은 할 수 없지만 말이야. 아무튼 결과에 따라서 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다. 범인을 밝혀내라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란 말인가? 노비코가 숨이 막히듯 각각은 목소리를 말했다. 시간을 내주지. 1시간이다. 그동안 당신애들이 토론을 하든 대화를 하든 범인이 누군지 밝혀내도록. 그렇지 못할 경우 아쉽지만 저는 죽이겠다. 알겠나? 그럼 범인이 누군지 알면 살려주는 건가요? 아스코가 물었다. 결과에 따라서라고 했잖아. 알겠어요. 그럼 고백하죠. 유케이를 죽인 건 바로 나예요. 뭐라고? 어머니 무슨 말씀입니까? 모리사키 부자가 번갈아 외치다. 정말이에요. 내가 유케이를 죽였어요. 그녀의 말이 거짓말인 것을 닦아주기는 이내 간파했다. 강도들이 마음을 바꾸기 위해 자신이 범인임을 자처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유케이가 살해당해 있을 시간에 그녀는 죽고 진과 함께였다. 그녀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진은 콧방귀를 뀌었다. 거짓말하지 마시죠, 부인. 아니야, 믿어줘요. 내가 한 짓이야. 그럼 묻겠는데 뜯어낸 일기자는 어디 있지? 그걸 말할 수 있으면 범인이라고 인정해주지. 그건 버렸어. 찢어서 화장실에. 뭐라고 쓰여있었는데. 그러니까 저 유키에가 도모미를 죽였다고. 어허, 그랬어? 그러니까 복수를 했다는 얘기군. 그럼 또 묻겠는데 그 유키에라는 여자가 당신 딸을 죽였다는 건 어떻게 알았지? 뭐? 조그만 소리로 대묻고는 아스코는 말문이 막히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거봐, 대답을 못하네. 당신 마음을 알겠는데 나 밤새 같이 있었으면서 어떻게 사람을 죽였단 말이야? 속일 생각 말라고. 나를 범인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럴 순 없지. 진상을 분명히 밝히라고. 다들 알겠어? 시간은 앞으로 50분밖에 남지 않았다. 한동안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손발이 묶인 데다 앞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한다는 행위에도 신중을 기하게 된다. 이렇게 된 이상 더 어쩔 수 없지. 어떻게든 진상을 규명해 보자고.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도시학계가 모두를 향해 말했다. 대체 누구야 솔직하게 말하라고. 기도가 소리를 질러댔다. 이런 지경에까지 와서 숨겨봐야 아무 의미 없잖아. 어차피 죽는다고.
그러니 죄를 고백하는 편이 낫지. 범인을 안다고 하들 경찰이 말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의 말은 보이지 않는 상대, 누군지 모르는 상대를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스스로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우선 혐의가 없는 사람부터 제외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용의선상에서 제외할 수 있겠죠? 계획고 먼저 항 말문을 열었다. 찬성입니다. 어머님은 불가능하죠. 다카유키도 동의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누구도 범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 도시아키가 말했다. 오늘 아침에 노예에서 거의 모두에게 동기가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어. 시무조 씨는 제외해도 되지 않을까요? 다카유키는 그렇게 제안해 보았다. 그녀는 원우모라 보라 외부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그건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는 아이러니하게 다 죽게 돼서 이제 어떡할 거예요. 이건 정말. 그 범인이 그 유리한 범인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다 불태워 죽인다니까 지금. 자기가 범인이 아닌데도 범인이라고 하자면서 정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그럼 내일 다시 와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고 많이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